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레이스 무늬는 좀 떠보셨나요? 이번에는 무늬뜨기 두 번째 시간인 아랍 무늬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뜨는 걸 하기 전에 다양한 아랍 무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는 가장 기본적인 아랍 무늬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꽈배기 무늬인데요. 4코, 6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예요. 꽈배기 무늬의 특징은 코가 교차되는 건데요. 그래서 코들이 막 떴을 때는 코들이 서로 뭉쳐있게 돼요. 앞면을 보았을 때 이렇게 겉뜨기인 부분은 위로 올라오고 안뜨기인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철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편모를 세탁을 하거나 시험뜨기를 하게 되면 그 요철이 펴지면서 편물이 넓어지게 돼요. 이 어느 정도 펼쳐지는지는 실에 따라서 또 뜨는 분이 손에 따라서 손이 촘촘하면 많이 펴지지는 않고요. 손이 느슨하면 촘촘한 분들보다는 더 많이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위쪽은 그대로 두고 이 아래쪽만 스팀을 한 상태인데요. 폭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랍 무늬로 옷을 떴는데 세탁 후에 너무 커졌다라는 분들은 시험뜨기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무늬들도 그렇지만 아랍 무늬로 옷을 뜨실 때는 꼭 시험뜨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꽈배기 무늬가 있고 우리가 꽈배기 무늬라고 하면 거의 세로로 이어진 꽈배기 무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연결된 꽈배기 무늬들도 있어요. 이런 무늬들은 켈틱 문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무늬인데요. 이 무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한참 걸리지만 여기서는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늬도 있고 좀 더 복잡한 무늬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무늬와 또 작은 무늬, 큰 무늬를 연결해서 한 패널을 이루게 되는데요. 아일랜드는 각 가문마다 상징적인 이런 무늬의 조합인 패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무늬의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은 어느 가문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무늬들은 주 무늬로 사용되는 메인으로 사용되는 무늬들이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무늬들이 있어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이런 줄까배기를 넣어서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던가 혹은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남는 여분의 치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떠볼 아란 탑다운 스웨터랑 같은 무늬의 패널이죠. 앞에서 보여드린 무늬들은 무늬가 구분이 되고 세로로 각 무늬들이 연결되어 있는 무늬였고요. 이 무늬는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무늬라고 구분할 수 없는 무늬예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시작된 코가 교차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서 시작된 코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옷을 뜨면 이게 점점점 더 벌어지겠죠? 전체적인 코들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무늬예요. 이런 무늬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숙련된 분들은 쉽게 뜨실 수 있겠지만 초보분들에게는 약간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연습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무늬니까 수업 자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는 전체적인 교차는 아니지만 무늬와 무늬가 톱니바퀴처럼 끼워져 있는 형태라서 전체적으로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는 무늬예요. 이번에는 무늬와 무늬를 조합해서 뜬 시험뜨기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무늬는 제가 에반스라는 프로버를 뜰 때 사용한 무늬인데요. 비슷비슷한 너비의 작은 무늬들을 조합해서 뜬 무늬예요. 이 무늬의 순서를 바꿔서 또 다른 조합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무늬는 아까 패널 이 무늬와 이 무늬를 조합해서 만든 무늬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코스의 무늬들이 공간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무늬는 제가 아란 탑다운 스웨터를 뜰 때 시험뜨기 했던 무늬인데요. 이 무늬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무늬로 교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뜬 시험뜨기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랍 무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뜨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여시면 아랍 무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세 가지의 차트가 나와 있어요.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무늬예요.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이 꽈배기 무늬를 약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무늬는 한 코가 교차되는 두 코 교차 무늬예요. 이 무늬와 이 무늬가 서로 대칭이 되고 있죠. 그 다음은 네 코 꽈배기인데요. 빨간 선이 위로 오는 코, 파란 선이 아래로 가는 코예요. 오른쪽에 두 코가 위로 올라오고 왼쪽에 두 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인데 이렇게 그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이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이 무늬는 이 무늬와 대칭되는 무늬예요. 오른쪽의 두 코가 아래로 깔리고 왼쪽의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무늬예요. 이렇게 대칭되는 교차 무늬이고 이건 6코 꽈배기인데요. 사실 빨간 선이 한 코라고 했을 때 3코가 위로 올라오고 3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인데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눈이 조금 피로해서 약식으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4코 교차 무늬가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는 무늬예요. 그래서 안뜨기와 겉뜨기, 꽈배기 무늬가 모두 표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면 레이스 무늬 때도 설명했었던 무늬인데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겉뜨기일 때도 있고 안뜨기일 때도 있어요. 꽈배기 무늬에서 안뜨기를 빈칸으로 두어서 겉뜨기로 떠야 되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표시했어요. 그런 차트고 이런 경우는 안뜨기는 표시하고 겉뜨기를 빈칸으로 해서 꽈배기 무늬만 돋보이도록 표시를 했어요. 같은 무늬라도 작가나 출판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표시하기도 해요. 그게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저는 눈의 피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겉뜨기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겉뜨기 칸칸이 다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어느 단에서 꽈배기를 떠야 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저는 제 기준에서는 더 보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도안을 봤을 때 왜 빈칸이 이렇게 많지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도안 어딘가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빈칸은 겉쪽에서 안뜨기, 안쪽에서 겉뜨기로 떠라. 혹은 여기서 빈칸은 겉쪽에서 겉뜨기, 안쪽에서 안뜨기로 떠라. 그런 지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를 먼저 떠볼 건데요. 제가 미리 몇 단 떠놨어요. 이렇게. 지금 떠볼 거는 겉뜨기만 이용하는 단독 무늬예요. 겉뜨기들끼리만 교차되는 무늬인데요. 이 무늬는 6코를 사용한 무늬인데 실제로 떠질 때는 꽈배기는 4코씩 꽈져요. 오른쪽이 4코, 왼쪽이 4코, 오른쪽이 4코. 오른쪽의 4코가 떠질 때 2코는 그냥 겉뜨기를 하고요. 왼쪽의 4코가 떠질 때 오른쪽의 2코는 그냥 겉뜨기로 떠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되는 꽈배기 무늬이고 이 무늬는 6코 꽈배기 무늬예요. 4코에서 6코는 코수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꽈배기의 코수가 많아지면 꽈배기가 들어가는 단수가 점점점 벌어지게 돼요. 이 무늬는 4코 4단마다 꼰 꽈배기이고 이 무늬는 6코를 6단마다 꽈어요. 대체로 코수가 많아지면 간격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4코 꽈배기인데 서로 대칭되는 무늬이죠. 여기는 2코 꽈배기인데 마찬가지로 대칭되도록 떠놨어요. 저는 꽈배기 바늘 없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할 때도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걸로 설명할게요.
뜨기 전에 각 무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쪽 무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무늬가 돼요. 무늬를 끊을 땐 어떻게 끊냐면요. 반복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무늬 시작이 여기서 무늬가 시작되었다면 같은 칸을 찾아요. 이 무늬랑 같은 무늬죠. 그 전단. 이렇게 반복되는 무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8단이 한 무늬의 반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여기가 6코. 안뜨기는 우선 포함하지 않을게요. 요 무늬는 시작되는 부분을 같은 위치에서 찾는 거예요. 꽈배기 하나, 둘, 셋, 3단까지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꽈배기 하나, 둘, 셋 이렇게가 한 무늬가 돼요. 그래서 전체 단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 6단, 6코가 한 무늬예요. 여기는 찾기 쉽겠죠? 꽈배기 전단에서 시작해서 꽈배기 전단에서 끝나니까 하나, 둘, 셋, 4단, 4코.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늬들이 되어 있고요. 이 무늬도 같이 4단에 4코겠죠? 여기는 너무 간단해요. 2코, 2단인 무늬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는데요. 실제로 무늬를 반복해서 뜨면 이 무늬의 조합으로 뜨면 전체가 반복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4단, 6단, 8단이 같은 배수가 되는 게 24단이 있죠. 4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가 되는 공통되는 숫자가 24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무늬로 내가 어떤 옷을 뜬다고 치면 한 무늬가 계속 반복되려면 24단씩 필요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무늬는 제가 지금 어디를 뜰 차례냐면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무늬를 따로따로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뜬 상태냐면 여기를 뜨고 요 꽈배기를 뜨고 하나, 둘, 3단을 뜬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꽈배기를 뜰 때 제일 헷갈려하는 게 내가 지금 꽈배기를 뜰 단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를 어려워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길쭉한 코가 있죠. 이렇게 길쭉한 코 다음에 하나, 둘, 3단이 떠졌어요. 그럼 4단째 꽈배기를 뜰 차례인 거예요. 여기도 꽈배기를 뜨고 하나, 둘, 셋, 4단째 다음 꽈배기를 꽈야 돼요. 그 옆에 코를 볼까요? 여기 조금 길쭉한 코가 있죠. 이게 꽈배기가 떠진 단이에요. 꽈배기가 떠지고 한 단만 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얘는 6단마다 꽈줘야 되는데 아직 꽈올 때가 아니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4단마다 꽈배기가 까진다 그랬잖아요. 이 길쭉한 코가 꽈배기가 떠졌던 단이에요. 다른 코에 비해 확연히 길죠. 이렇게 요 다음부터 하나, 둘, 3단을 떴으니까 4단째니까 여기서도 꽈배기를 떠야 되겠죠. 얘도 같은 단수니까 여기서 꽈배기를 꽈야 되고 얘는 2단째마다 꽂는 거니까 어차피 꽈야 돼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내가 꽈배기를 뜨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두고 몇 단을 뜨고 꽈배기를 떠야 하는지 표시를 해두면 조금 확인하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손으로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를 뜨고 실을 바깥으로 돌려서 겉뜨기 두 코를 뜨고 요 가운데 있는 두 코가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꽈배기 바늘이 있을 때는 이 두 코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서 앞쪽으로 보내고 뒤에 두 코를 겉뜨기 뜨고 꽈배기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뜨면 돼요. 근데 꽈배기 바늘 없이 뜰 때는 뒤에 있는 코를 기준으로요. 뒤에 있는 코가 아래에 깔리는 꽈배기인지 뒤에 있는 코가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꽈배기를 꽈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뒤에 있는 두 코가 아래로 깔리는 꽈배기예요. 그러면 오른쪽 바늘을 뒤에 있는 두 코를 편물 뒤쪽에서 찔러요. 이렇게 뒤에 있는 두 코를 편물 뒤쪽에서 오른쪽 바늘로 찔러요. 그리고 요 코와 코 사이를 잘 잡은 다음에 왼쪽 바늘을 뒤로 빼서 앞의 두 코를 다시 왼쪽 바늘에 끼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를 뜰 때는 뒤의 코가 아래로 깔리느냐 위로 올라오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꽈배기는 뒤에 있는 코가 아래로 깔리는 무늬예요. 그러면 편물 뒤쪽에서 아래로 가야 되니까 편물 뒤쪽에서 오른쪽 바늘을 뒤의 두 코에 찔러 넣어요. 그리고 코와 코 사이를 꽉 잡은 다음에 왼쪽 바늘을 빼냅니다. 그리고 앞의 두 코를 왼쪽 바늘로 다시 옮겨서 코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두 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서 겉뜨기 두 코를 뜨고 나머지 겉뜨기 두 코를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가 되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떠진 꽈배기, 왼쪽에 떠진 꽈배기가 대칭이 되면서 지그재그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안뜨기를 뜨고 여기는 아직 꽈배기를 뜰 차례가 아니어서 겉뜨기 6코를 뜰게요. 다시 실을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를 뜨고 이번에는 이 무늬는 그 전단을 한번 볼게요. 전단에 떠진 꽈배기를 보면 뒤쪽에 두 코가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예요. 그리고 꽈배기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꽈배기를 떠야 할 4코가 있잖아요. 4코가 있으면 꽈배기가 두 코씩 교차된단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서 이 두 코는 전단의 위에 있었던 코예요. 이 두 코는 전 꽈배기에서 아래로 깔렸던 꽈배기예요. 전단의 아래에 깔렸던 꽈배기가 다음 꽈배기에선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편물 앞쪽에서 오른쪽 바늘을 찔러 넣어요. 그리고 사이를 잘 잡고 왼쪽 바늘을 빼준 후에 다시 왼쪽 바늘에 끼워서 교차.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겉뜨기 4코를 뜨면 돼요. 사이에 있는 안뜨기 1코를 뜨고 이번에도 살펴보면 먼저 뜬 꽈배기에서 이 두 코가 위에 있어요. 이 두 코가 위에 있어요.
꽈배기는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한 80% 정도는 먼저 뜬 단에 꽈배기 위에 있었던 코는 다음번 꽈배기에서 아래로 깔리게 돼요. 아래로 깔리게 되면 편물 뒤쪽에서 오른쪽 바늘을 넣어서 교차 지점을 잘 잡고 왼쪽 바늘을 빼낸 후에 다시 끼워 넣어요. 그리고 교차. 왼쪽 바늘로 다시 옮겨서 겉뜨기.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 차트를 보지 않아도 이런 간단한 꽈배기는 뜨실 수가 있어요. 안뜨기를 뜨고 두 코 교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바로 뜰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꽈배기 된 코이죠. 그래서 전단의 위에 있었던 코, 이 코는 아래로 깔리게 돼요. 전단의 아래로 깔린 코는 위로 올라오니까 요 코가 위로 올라오겠죠? 얘를 옮겨서 뜨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를 뜨고 빼지 않은 상태에서 앞코에 겉뜨기를 뜨고 빼면 두 코 교차는 간단하게 뜰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단의 꽈배기에서 아래쪽에 깔린 코를 먼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뜨고 다음 코를 왼손의 엄지로 이렇게 당겨주면 코가 잘 보이겠죠? 뜨고 빼줘요. 다시 안뜨기 하나를 뜨고 이번에는 전단의 오른쪽에 있는 코가 위로 올라오면서 왼쪽으로 왔고요. 지금 이 코가 전단의 아래에 깔려 있었던 코예요. 그러면 이 코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코를 먼저 실을 뒤로 옮겨주고 이 코가 아래로 깔려야 되니까 뒤에서 겉뜨기를 떠주고 앞에 코를 겉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실을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떠졌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겠죠? 제가 한 단을 더 뜨고 다음 무늬로 뜰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왼손 걸기로 한번 떠볼게요. 이쪽은 전 꽈배기가 왼쪽에 있었죠. 그러면 안뜨기를 빼고 둘 나눴을 때 이 꽈배기는 전단의 두 코는 쉬고 이쪽 네 코를 꽈배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 여기서 뜰 때도 이쪽 두 코는 쉬고 여기 네 코만 꽈었잖아요. 이번에는 요 네 코를 꿀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요 꽈배기예요. 두 개씩 끊었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가 위로 올라오는 꽈배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뜨기 하나를 뜨고 네 코 중에 뒤에 두 코를 편물 앞쪽에서 찔러서 교차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6코 꽈배기에서는 요 세 코씩 교차되는데 이 세 코가 전단의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코는 아래로 깔릴 거고 전단의 아래에 있었던 이 세 코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 세 코를 편물 앞에서 찔러서 교차시켜주면 되겠고 안뜨기 뜨고 여기는 아까 했었죠? 뒤에 두 코를 앞에서 찌르고 교차 여기는 뒤에 두 코 전단에서 위에 있었던 두 코를 밑으로 빼는 거죠. 왼손 걸기로 한번 떠볼게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그 뜨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저런 방식으로 뜨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나중에 실제 그 뜰 상황이 됐을 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은 막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안뜨기 한 코를 뜨고 4코 중에 뒤에 2코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앞으로 편물 앞에서 찔러서 왼쪽 바늘을 빼줍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바늘을 끼워주고 교차. 다시 왼쪽 바늘을 옮겨주고 겉뜨기 4코. 하나, 둘, 셋, 넷. 쉬고 있는 2코는 겉뜨기 2코. 안뜨기 한번 떠주고 여기는 뒤의 3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의 3코가 전단에 밑에 깔렸었죠. 그러면 이번엔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편물 앞쪽에서 찔러서 왼쪽 바늘을 빼서 이 3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교차 끼워주고 겉뜨기.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를 뜨고 제가 전에 뜬 꽈배기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꽈배기를 하고 하나, 둘, 3단을 떴으니까 이제 4단을 뜰 차례겠죠. 여기 하나, 한 단, 둘, 3단을 떴으니까 이제 꽈배기를 뜰 차례예요. 뒤에 2코를 봤을 때 전단에 밑으로 깔렸던 코예요.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와야겠죠. 편물 겉쪽에서 끼워서 왼쪽 바늘을 빼고 끼우고 교차. 겉뜨기 4코. 안뜨기를 뜨고 뒤의 2코를 봤을 때 전단에 위로 올라왔던 코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아래로 깔려야 되겠죠. 아래로 깔리려면 편물 뒤쪽에서 오른쪽 바늘을 끼워서 왼쪽 바늘을 빼고 다시 왼쪽 바늘에 나눠 끼워서 교차, 겉뜨기 4코. 안뜨기 한 코를 뜨고 뒤 한 코가 아래에 깔렸었죠. 전단에. 그러면 이번엔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뒷코를 먼저 뜨는 거예요. 뒷코를 먼저 위에서 뜨고 엄지손으로 당겨서 코가 잘 보이도록 한 다음에 앞에 코를 겉뜨기. 다음에 안뜨기를 뜨고 이번에는 뒤 코가 전단에는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뒤에서 겉뜨기를 뜨고 앞에 코를 겉뜨기. 또 안뜨기. 그래서 이렇게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를 뜰 줄 알고 내가 반복해야 하는 단수를 셀 줄 안다면 꽈배기를 뜨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이 꽈배기의 패턴을 이해를 한다면 항상 뒤에 코가 위로 올라온다든지 한 번은 앞에 2코는 쉬고 뒤에 4코를 꼬고 그 다음 4단째는 앞에 4코를 꼬고 뒤에 2코를 쉰다든지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무늬를 시작하면 뜨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끼리 교차되는 무늬를 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안뜨기와 겉뜨기가 교차되는 무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